병원에 가면 이런 반건강인 취급을 안 해줘. 지금 병원 가서 약 달라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돌려보내겠죠. 네. 저 지금 거미형 체형인데 배도 나와 있고 네. 팔다리 가는데 약 좀 주세요. 그러면 처방을 뭘로 해주겠어요? 그냥 운동하세요. 네, 탄수화물 좀 줄이시고 운동하세요. 집에 돌려보내겠죠. 그러니까 의사도 별로 여긴 관심이 없다. 우리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당뇨입니다 라는 진단이 나와야 그제서부터 의사들이 약을 처방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건강한 사람과 반건강인에서 이제 질병을 가진 환자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중간 과정을 누가 해결해 주죠? 각자가 해야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내 몸이 망가지는 게 첫 번째. 망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배가 나오고 체중이 야금야금 늘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이게 그 다음 문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성인들이 뭐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해서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뭐 운동도 많이 하고 뭐 그러지만 사실 또 이제 살도 많이 찌고 이게 비만에 대한 뭐 걱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또 제 얘기입니다. 제가 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거든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이제 강북 삼성병원 비만 클리닉의 박용우 원장님 모시고 저의 고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우입니다. 제가 강북 삼성병원에 근무하는 건 맞고요. 건강의학본부라고 네. 검진을 주로 다루는 파트에 있는데 이제 거기에 부설로 이제 비만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간혹 강북 삼성병원 본관에 가셔서 저를 찾는 분이 계셔갖고 제가 이제 오해 소지가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고민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시청자분들이 뭐 3040도 많이 보시는데 남자분들도 그렇고 뭐 아마 다들 똑같을 것 같아요. 이 마른 비만 뭐 이러면서 소위 말하는 그 거미형 몸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네. 약간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얼굴 살은 좀 없는데 배나 뭐 이런 데 살이 찌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계속 간헐적 단식 막 이런 거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도 많이 그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데 전 계속 이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왜 잘 안 되죠? 저는 이제 그 하루에 한 끼를 먹기는 하거든요. 근데 한 끼 먹을 때 좀 많이 먹는 건지 아니면 야식 개념으로 좀 되게 밤에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좀 이렇게 유지랄까요? 뭐 더 찌는 건 아닌데 계속 그냥 이게 평행선을 이루던데 제가 너무 많이 먹는 걸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떤 네. 방법을 할 때 뭔가 명확한 정의 그리고 내가 제대로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뭔가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고 네. 내가 일단 차에는 앉았는데 어디로 갈지 막막하면 그냥 마구 운전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못 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간헐적 단식을 왜 해야 되지부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 해야 되죠? 뭐 아무래도 좀 뭐랄까요? 그 좀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좀 살을 뺄 수 있다? 그러니까 체중계 눈금을 줄이기 위한 게 만약에 목표라면 네. 체중계 눈금을 줄이는 게 과연 건강해지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곧 위고비가 출시가 될 텐데 네. 위고비가 등장하게 되면 아마 위고비 주사를 맞게 되면 지금보다 무조건 체중이 한 20% 빠질 거예요. 근데 이 위고비 주사를 맞게 되면 진짜 입맛이 뚝 떨어지고 그냥 계속 속이 메스꺼리고 위장관이 그득하고 아예 먹고 싶을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지금의 체중의 20%를 뺐단 말이에요. 건강해진 건가요? 수치상으로는 뭐 모르겠지만 건강 자체는 나빠질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위고비 치료를 받은 대상자들을 가지고 덱사라고 하는 이제 네. 그 우리 몸의 체지방과 근육을 평가하는 이제 골밀도 측정기 장비가 있거든요. 그걸로 봤더니 빠진 체중이 일반적으로 사실은 근육은 유지가 되고 지방이 빠지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지방과 근육의 비가 한 8대2 정도는 돼야 최소 네.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조금 건강을 덜 해치면서 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지방 위주로 빠질 때. 그렇죠. 그런데 위고비 주사를 맞고 뺀 사람들은 60대 40, 그러니까 근육이 많이 거의 근육이 많이 빠졌거든요. 네. 심지어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근육이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중심을 못 잡고 자꾸 넘어지시니까 골절 위험도 더 증가하고. 그러면 체중계 눈금을 줄이는 거를 목표로 이제 위고비 주사를 처방을 받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건강해졌냐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다시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간헐적 단식을 하든 저탄고지를 하든 목적이 더 건강해진 몸이냐 단순히 체중계 눈금이냐
당연히 이제 건강을 위해서 살을 네. 빼려고 그런데 시작을 사람들은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건강의 기준을 체중으로 잡는 한 앞서 마른 비만이라는 얘기도 했지만 실제로 아까 거미형 체형이라든지 직장 여성들이 52kg라는 체중에 집착해가지고 조금만 찌면 그냥 뭐 깨작깨작 드시던가 아예 거르던가 또 그러다 과식폭식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팔다리는 가늘고 뱃살은 계속 있고 그럼 이런 사람들의 치료는 근육량을 늘려야 돼요. 근육을 늘려야 뱃살이 빠지거든요. 네. 그러면 체중이 지금 52kg에서 한 54, 55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더 건강한 몸이 되는 거지. 내가 52kg을 어떻게든 고수하는 게 내 네.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냐는 거죠. 우리가 목표를 건강에 둘 거냐 단순히 체중계 눈금에 둘 거냐에 따라서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틀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목표가 건강이냐 체중이냐는 하나야 되고 만약에 체중이 아닌 건강이라면 지금보다 건강한 몸이라는 거는 일단 뱃살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 있는 몸은 무조건 건강한 몸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근육이 없는 몸도 건강한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육량은 늘고 뱃살이 없는 그런 몸이 건강한 몸이잖아요. 네. 그런 몸을 향해서 내가 내 몸이라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루 한 끼 먹는 걸로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육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운동을 해야죠. 운동만 갖고는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네, 운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잘 챙겨 먹어야 된다고. 근육을 붙인다는 거는 내 몸에서 남아 돌아야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에너지를 쓰기에도 절박하고 부족한데 뭘 가지고 남겨뒀다가 근육을 붙이죠? 그러니까 내가 단백질을 챙겨 먹어도 내 몸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량에도 미치지 못하게 들어오면 아니 쓰기에도 바쁘지 언제 그걸로 근육에 네. 갖다 붙이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루 한 끼 식사로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매일매일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 뭐 최선으로 잡아서 한 70g이라고 치잔 말이에요. 70g이라고 치면 중사이즈의 달걀 10개거든요. 그럼 얘를 한 끼에 10개를 다 먹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내가 꾸역꾸역 집어넣었다고 쳐요. 100% 내 몸에 소화 흡수가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되겠죠. 왜냐하면 이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는 소화가 잘 안 돼요. 위산도 필요하고 뭐 펩신, 트립신 각종 효소들부터 그다음에 이게 소화 시간도 좀 길게 걸리고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단백질,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단백질을 내가 한 끼에 다 먹었다고 치잔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 들어오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70g의 단백질을 먹었어도 네. 소화 흡수돼서 내 몸에 들어오는 거는 75%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그 대사 과정에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한 끼에 내가 필요한 양을 다 얻겠다. 내가 지금 단백질을 예를 들었지만 비타민 미네랄, 필수 지방산 이런 것들을 내가 영양학적인 지식이 풍부해서 한 끼에 그 필요한 거를 다 먹었고 그 먹은 게 100% 내 안에 소화 흡수가 됐고 이런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다 맞아떨어져야 내가 건강해지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나는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끊기 싫어서 그냥 마음껏 먹어도 간헐적 단식하면 살이 빠진다니까 나는 그냥 아무거나 먹었어. 그게 건강으로 가는 길일까요? 아니면 몸을 더 망가뜨리는 길로 가는 그런 제가 지금 방향이 오해를 하고 있었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은 건강 관리의 한 부분에 불과한데 이것도 그러니까 뭔가 정확한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했으면 내가 주어진 시간 주어진 노력을 가지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를 시간도 더 들고 노력도 더 들었는데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면 네. 좀 억울하고 아깝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건강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를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 몸이 이미 약간 거미형이다. 그러면 이미 제 몸은 약간 망가진 상태니까 이걸 그렇죠. 회복시키는 게 더 먼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사실 질문하고 싶었던 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건강하세요? 쉽지 않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애매한 게 그럼 네. 어디까지가 건강이지? 그렇죠. 네. 지금 뭐 병원에도 안 가고 당장에 약 먹는 게 없잖아요. 그럼 네. 건강한 거 맞아요? 뭐 그 정도면 건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밤에 좀 불면 때문에 자꾸 자다 깨고 힘들어. 가끔씩 몸이 퉁퉁 부어. 그리고 또 뭐 화장실 가기도 좀 힘들어지고 또 야식 자기 전에 뭐 먹고 싶은 욕구 때문에 막 견딜 수가 없어. 그러한 증상이 있는 몸이 건강한 몸일까요? 그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몇 년 전에 비해서 지금 허리둘레도 더 두꺼워졌고 그러니까 배가 더 나왔고 팔다리가 가늘어졌어. 체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건강해진 건가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건강하냐에 대한 기준부터가 사실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이기도 한데 병원에 가면 이런 반건강인 취급을 안 해줘. 지금 병원 가서 약 달라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그렇죠. 돌려보내겠죠. 네. 저 지금 거미형 체형인데 배도 나와 있고 네. 팔다리 가는데 약 좀 주세요. 그러면은 처방을 뭘로 해주겠어요? 뭐. 그냥 운동하세요. 네. 탄수화물 좀 줄이시고 운동하세요. 집에 돌려보내겠죠. 그러니까 의사도 별로 여긴 관심이 없다고. 우리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당뇨입니다 라는 진단이 나와야 그제서부터 의사들이 약을 처방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 정말 건강한 사람과 반건강인에서 이제 질병을 가진 환자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중간 과정을 누가 해결해 주죠? 각자가 해야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저는 30여 년 동안 이 중간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건강한 몸으로 끌어가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일단 건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나를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2kg인 여성이 선생님 살 좀 빼주세요 하고 왔어요. 제가 볼 때는 뺄 데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도 환자인 거죠. 왜? 그분은 자기 몸에 불만이고 자기의 지금 현재의 모습 또는 자기 현재의 몸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몸이 건강하지 않은 건지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니까 날씬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뚱뚱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문제. 어쨌든 그거 다 문제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자기의 어떤 바디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지금 내가 건강한데 여기서 다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한테는 환자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얘기 들으시면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럼 건강한 게 뭐냐라는 것부터 이제 궁금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뭐 그냥 왜냐면 안 건강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것도 이제 잊어버렸죠 이제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비만을 얘기를 해본다면 자, 지금 배가 나오고 살이 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배가 나오고 살이 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혈압도 올라가고 뭐 혈당도 올라가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간에 기름 느끼고 아니에요.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내 몸이 망가지는 게 첫 번째. 망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배가 나오고 체중이 야금야금 늘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이게 그 다음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내 몸이 야금야금 망가졌다라는 게 객관적으로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면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지방간이라는 게 간에 기름이 낀 거잖아요. 간에 기름이 꼈으면 그건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간이라는 진단을 내리면 그건 환자지 정상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문제는 병원에 가서 지방간이라는 진단을 받으려면 이 지방간이 한참 진행이 돼야 돼요. 간에 기름이 끼는 게 지방간인데 의학적인 정의로는 간 무게의 5% 이상 지방이 끼었을 때가 지방간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초음파를 하든 피검사를 하든 안 나와요. 간 조직 검사를 해야만 진단이 가능. 그러면은 본인은 못 느끼는데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체중계 눈금이 늘기 시작하고 뭔가 그런 변화를 보이는 게 간에 기름이 끼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치료는 뭐죠? 지방간을 정상간으로 돌리는 게 치료잖아. 그럼 지방간의 원인이 뭐예요? 술 먹고 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뭐. 첫 번째 술. 네. 왜냐하면 알코올 지방간이라는 진단이 있으니까. 두 번째가 최근에 급격하게 늘고 있는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중요한 원인이 과당이거든요. 과당. 과당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딱 머리에 떠올리는 건 설탕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붙어 있는 이당류란 말이에요. 몸에 들어오면 포도당과 과당으로 나뉘거든요. 이 과당이 내 몸에 독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네. 근데 설탕만 과당이 있냐고. 과일에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편의점이나 편하게 먹는 정제 가공식품들의 대부분이 당이 들어있잖아요. 네. 네, 그게 설탕이든 액상과당이든 뭐 어떤 종류의 당이든 다 과당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니 걔네들이 지방간을 일으킨 원인이었다면 그럼 지방간에서 정상간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걸 끊어야 되겠네요. 끊어야죠. 네. 그게 치료잖아. 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술하고 과당만 끊으면 지방간이 정상간으로 돌아오면서 뱃살이 빠지고 살이 빠지는데 이게 치료인데 네. 제가 지금 살이 찌는데 식욕억제제 주세요. 그게 치료예요? 아니 그러니까 식욕억제제 먹으면 지방간이 정상간으로 돌아와요. 체중이 빠져도 내가 술과 과당을 끊지 않는 한 마른 비만이 될지언정 지방간은 정상으로 안 돌아오거든. 그럼 치료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하고 과당을 한 달만 끊어도 그러니까 내가 한 달은 정말 여유 있게 얘기한 거고 뭐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2주만 끊어도 간은 정상간으로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치료라는 개념이 뭐죠? 나빠진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치료잖아. 식욕억제제 먹고 체중계 눈금이 줄어드는 게 치료냐고. 완전 오해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누구나 그렇죠. 생각해도 다 수긍할 수 있는 얘기인데 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체중계 눈금에만 집착을 해왔기 때문에 또는 네. 뱃살을 줄여서 허리둘레를 줄이겠다. 숫자에만 집착을 했지 지방간을 정상으로 돌리려는 노력이 생각보다 간단하다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내가 건강의 개념이 뭐냐 또는 치료의 개념이 뭐냐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모든 얘기에서 기초가 되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기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차치해버린 채 그 어떤 도구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정작 중요한 거는 간과해버리고 그러면 거기서 결론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공감이 가는 게 모든 뭐 간헐적 단식 뭐 저탄고지 뭐 그런 걸 했지만 사실 과당과 술을 끊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게 안 되는 왜 안 될까 안 먹는데 그래서 어떤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칼로리 생각하지도 말고 먹는 걸 잘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저도 듣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칼로리의 개념도 이제 대표적으로 잘못된 그러니까 빨리 퇴출돼야 되는 개념인데 이게 이제 내가 안타까운 게 나도 제도권 의료圏에 있다 보니까 네. 우리 현대의학은 근거 중심의 의학 어떤 객관성이 담보가 돼야 돼요. 네. 논문 있어? 논문 자료 갖고 와봐. 이게 객관적이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신차가 나왔어요. 그 신차가 연비가 1리터에 한 10km 간대요. 연비가 10이에요. 네. 그건 굉장히 객관적인 숫자잖아요. 근데 한 1년 지났어요. 운전자에 따라서 다 연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겠죠. 기름 많이 먹는 차가 됐을 수도 있고 그래도 그럭저럭 연비가 잘 유지되는 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객관적인 건 뭐예요? 연비가 10이라는 게 객관적인 거예요. 이 차가 운전자를 잘못 만나서 험하게 몰아가고 연비가 5로 됐든 어떤 사람은 그냥 8, 9로 유지했든 이게 현실인데 이 현실은 그런 객관적인 수치 안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칼로리를 똑같이 먹으면 똑같이 살이 찌거나 살이 빠질까요? 그렇지 않을 개개인마다 나이 들어서도 달라질 거고 개개인의 체질도 다르고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에요. 마치 자동차의 연비가 다르듯이. 그러면 똑같은 차인데 연비 많이 먹는다는 건 뭐예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름 넣어야지. 그러면 내가 내 몸을 마구 굴려서 연비가 떨어졌어. 아니 몸에 에너지가 남아돌아도 계속 먹어야 되지 먹어야 않겠어요? 되고. 연비가 떨어져 있으니. 근데 연비가 좋은 몸은 내 몸에서 알아서 필요한 만큼을 잘 쓰니까 네.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니까. 근데 지금 밤늦게 물론 먹어야 정신 차리는 사람들은 연비가 좋은 몸일까요? 안 좋겠죠. 네. 그다음에 낮에 시도 때도 없이 배가 고픈 사람. 아니 점심 먹은 지 지금 2시간도 안 됐는데 뭐 달달한 거 없어 하고 찾는 사람. 그러니까 연비가 좋은 몸일까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건 1500칼로리 식단표 1800칼로리를 먹어야 돼.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도 우리가 포화지방, 고기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간다고 얘기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진짜 고기 대장이란 말이에요. 거의 고기 없이 못 사는 애인데 얘는 콜레스테롤이 지극히 정상이거든요. 왜? 아니 몸이 건강하니까. 근데 나이 40 넘어서 배가 나오고 지방간이 있는 사람이 고기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간도 심해지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겠죠. 네. 근데 이거를 20대인 사람이나 40대인 사람이나 똑같이 너네 고기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가라고 얘기하는 게 정답이냐는 거지. 근데 지금 의학적인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이 너무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괄적으로 그냥 뭐 그렇죠. 일률적인. 네. 그리고 그거를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2000칼로리 식사를 하던 사람을 1500칼로리 식사를 해야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 이런 논문들 때문에 대한비만학회에서는 비만 환자의 그 식이요법으로 자기 평소 먹던 것보다 500칼로리에서 1000칼로리를 낮춘 저칼로리 식단을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하라고 권고하거든요. 100%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면 배고파가지고. 그렇죠. 네, 힘들고. 그 배고픈 거를 왜 계산에 안 넣느냐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객관적이지 않잖아.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임상 시험을 했을 때 1500칼로리를 처방해서 준 임상 시험군은 당연히 배고팠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몰래 먹거나 참았겠죠. 왜냐하면 3개월 동안 임상 연구하는데 연구비도 받았겠다. 공짜로 검사도 해주는데 양심껏 아유 그래 해야 이거 되니까. 끝나고 먹지 하고 참았겠지. 그 데이터가 논문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게 객관적이고 정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3개월 후에 임상 연구 끝나고 계속 1500칼로리를 먹었겠냐고. 다시 원래대로 먹고 살쪘겠죠. 그럼 그게 논문에 나와요? 이게 요요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요요라는 거는 잘못된 방법을 썼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인 거죠. 앞서 원인이 해결이 안 됐군요. 내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이제 아까 지방간 얘기 하나 했는데 지방간 때문에 배가 나오고 살이 쪘어요. 그러면 치료는 지방간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술 끊고 과당 끊고. 네. 그러면 살도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싹센다 맞고 또는 위고비를 맞고 체중을 10kg 뺐어요. 근데 술도 안 끊고 과당도 안 끊었어요. 그럼 지방간은 좋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뺀 체중은 위고비를 끊는 순간 어떻게 될까? 다시 돌아가네. 네, 그게 요요고 내가 기본적으로 술하고 과당을 끊어서 지방간을 정상간으로 돌려놨더니 뱃살도 들어가고 살이 빠졌어. 네. 이건 치료고. 그럼 이렇게 치료한 사람이 금방 다시 원래 체중으로 갈까요? 물론 이 사람이 다시 또 스트레스 받고 끊었던 술을 또 엄청 마셔대면서 또 예전 식습관으로 돌아가서 밀가루 먹고 야식하고 이러면 다시 간에 기름이 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살찌겠죠. 이거는 요요가 아니라 재발인 거지. 치료가 됐다가 다시 나빠진 거니까 재발인 재발. 거고 지방간이 그대로 있는데 체중만 10kg 줄인 거는 치료가 안 된 거니까 요요가 생기는 거죠. 요요라는 거는 나는 살을 빼려고 그래도 어차피 살찔 거니까 안 뺄래요. 아니 잘못된 체중 감량으로 살이 찐 게 요요인데 누구나 살을 뺀다고 요요가 오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못된 이론 또는 잘못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건강 정보가
나의 건강 행동으로 연결이 되니까 정확한 건강 지식을 알고 있어야 내가 건강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는 살이 빠지지만 사실 그 원인 자체가 다르면은 이제 요요나 이런 것들도 이제 달라진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숫자에 너무 연연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 몸을 치료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체중을 지금보다 5kg 뺄래. 체중을 10kg 뺄래. 이건 치료가 아니에요. 현상을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이 와서 배가 나오고 살이 찌는 현상이 생겨. 현상이지 그게 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지방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오니까 왜 늘어나지? 그러니까 보니까 많이 먹는 것 같아. 많이 먹는 건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연비가 떨어지는 몸이니까 쉴 수 없이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아니 연비가 떨어진 몸이 망가진 게 원인이지 결과로 나오는 쉴 수 없이 먹는 게 원인이냐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 그냥 일반인의 시선에서 궁금한 거는 네. 결국에 이제 과당과 술을 끊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끊어서 몸을 좀 약간 일종의 재생이랄까 좀 좋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똑같이 과당과 술을 먹어도 이제는 건강한 몸이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여 주는 건가요?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감기 걸렸어요. 네. 감기에서 낫는 게 치료잖아요. 네. 근데 감기 걸렸는데 어차피 감기라는 거 또 걸릴 건데 아예 나 이거 치료 안 할래. 그리고 감기 걸려서 증상이 있는데도 계속 밤샘 근무하고 막 때려 먹고 이래가지고 뭔가 면역력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네. 그렇게 안 해서 폐렴까지 갔어. 그게 현명한 생각이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어쨌든 간에 기름이 낀 상태예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다시 내가 술을 마시더라도 한번 일단 술을 끊어서 얘를 정상간으로 붙여놓고. 돌려놓고 그다음에 술 마시는 것과 이미 내가 간이 망가져 있는데 술 어차피 다음에 또 먹으면 또 망가질 건데 난 그냥 이대로 살래 하고 여기서 망가지는 것과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겠죠. 예. 네. 아,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걸로 들어봤을 때는 1순위가 지방간 없애기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방간은 내가 지금 예를 든 거고, 그러니까 살이 찌는 증상이 나타나는 내 몸이 망가지는 원인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방간인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뭐죠? 당뇨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 당뇨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당뇨라는 게 혈당 조절이 안 돼서 혈당이 계속 올라가는 병이거든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혈당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 인슐린이 처음부터 망가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자기가 작동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컴펜세이션을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명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포도밭에 얘네들이 좀 비리비리해지니까 이건 그 농장주가 거기다 40명을 더 투입을 시켰어. 그러니까 80명 일을 하면 그럭저럭 뭐 수확하거나 하면 되겠죠. 네. 이게 인슐린 저항성인가. 그러니까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을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실비실한 일꾼들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일을 해서 그럭저럭 혈당을 조절하는 게 인슐린 저항성. 근데 네. 문제는 이렇게 인슐린이 혈액 내에 높은 농도로 있게 되면 이게 모든 병의 근원이 돼요. 그러니까 만성 염증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결국은 뭐 지방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통풍 각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안 좋은 건 대사 질환의 네.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럭저럭 얘가 혈당은 조절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아직 당뇨는 아니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당뇨 전 단계라고도 얘기하는데 아직 당뇨는 왜? 당뇨가 돼야 병원에서 의사들이 약을 쓰고 치료를 해주니까 네. 2단계부터 치료를 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정상으로 돌리는 게 앞서 지방간을 정상으로 돌리는 게 치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인슐린 저항성을 정상으로 돌리는 게 치료잖아요. 근데 이걸 정상으로 돌리는 타이밍을 잃어서 결국 얘가 당뇨까지 갔어. 그 다음부터는 당뇨약을 먹는 건 치료가 아니에요. 당뇨약을 먹으면 얘가 정상 몸으로 돌아오나요? 그건 아니에요. 당뇨약을 먹는 건 안 먹으면 빠르게 합병증으로 진행되니까 합병증으로 진행되는 걸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약을 주는 거라고. 이게 무슨 치료예요? 이건 관리지. 당뇨약 먹는 게 치료가 아닌데 한참 몸을 망가뜨린 다음에 비로소 당뇨입니다라는 말을 진단을 받고 그다음부터 평생 관리에 들어가는 게 지금의 실태거든. 그럼 나는 내가 안타까운 건 이 사람들이 좀 더 일찍 나한테 와서 네. 인슐린 저항성의 상태를 정상으로 돌려놓으면 당뇨하고 멀어지는데 이게 치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몸이 망가진 원인을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도 뭐 이렇게 뭐 그냥 곁다리로 들은 걸로 그거를 고치려고 지금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했었던 자, 건데. 예를 들어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을 피 검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그 농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체열할 때 공복 상태에서 체열하잖아요. 네. 공복이라는 건 뭐예요? 전날 저녁 먹고 다음날 아침 안 먹고 병원 가서 피 검사하잖아요. 그럼 12시간 이상을 내가 아무것도 안 먹었으면 피 속에 인슐린이 수치가 어때야 되죠? 바닥에 있어야죠. 네, 내려가겠죠. 네, 그게 정상이거든. 인슐린 수치가
수치가 바닥에 있어야 정상인데 피 검사를 보면 인슐린 수치가 마치 건강한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올라간 인슐린 수치만큼 올라가 있어요.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그럼 이미 망가져 있는 상태인 거네요. 일종의. 그러니까 망가진 건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기능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일꾼이 좀 비리비리해진 거예요. 네네. 그러면 얘네들을 쉬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 쉬게 해주면 다시 예전처럼 80명이 일하는 걸 40명이 일하는 걸로 줄일 수 있는데 근데 살 빼야 되니까 밥 한 공기 먹던 걸 반 공기 먹어야지. 그게 쉬게 해주는 건가요? 아예 안 먹어야 된다. 아예 안 먹어야지. 네. 그래야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12시간 동안 굶었는데도 올라가 있으면 더 굶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떨어지겠죠 얘가. 그러니까 몸이 계속 일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지쳐가지고 일을 못하는 건데 그걸 쉬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안 하니까 계속 먹으니까 그냥 지쳐가다가 이제 포기하는 그렇게 되는 거군요. 나자빠지면 그게 당뇨인 거죠. 그게 당뇨군요. 네. 그래서 쉬게 해주기 위해서 12시간 공복만 가지고는 어렵네. 그럼 조금 더 굶겨? 그게 16시간, 18시간 또는 24시간 단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내가 간헐적 단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를 이해하고 시작하면 이게 쉬운데 밤늦게 나는 먹고 싶은 거를 때려 먹을래. 이게 간헐적 단식이야. 이러면 인슐린이 쉴 수 있을까요? 많이 먹으면 또 여기서 또 일하고 아니 있는 거니까. 얘는 밤에 자고 있는 동안 쉬어야 되는데 네. 자고 있는 동안에도 일을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일을 일식한다는 사람들이 한 끼만 안 먹는다니까. 생각보다 예, 중간중간에 뭘 집어 먹잖아. 그거 다 인슐린을 다시 불러내는 건데 걔한테 휴식을 줘야 되는데 밤새 일하게 하고 낮에도 가끔씩 불러내니까 얘가 언제 쉬냔 말이에요. 그럼 그게 치료를 하는 거냐고. 치료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내 몸에서 아무런 변화가 안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에 이 쉬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공복을 유지한다는 거라면은 반대로 얘기했을 때 그거를 못 참으니까 먹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아지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안 먹을 텐데 이게 어느 순간 그래서 먹게 되는 것도 이거 습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이거는 그럼 어떻게 뭔가 그 치료라는 걸 어떻게 이렇게 제안을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벌써 시간이 네. 그 한 해 분량이 다 나왔기 네. 때문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